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 잡는 중학수와 50 업그레이드된 강좌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강좌에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공부할 때는 이 교재에 주어진 내용, 글, 설명, 이 그림 등을 자세히 잘 읽고 차분하게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이 내용마다 교재 끝에 주어져 있는 확인 문제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십시오. 그리고 뒤쪽에 주어져 있는 연습 문제와 수능 기출 문제 유형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교재 10쪽에 주어져 있는 첫 번째 내용인 평행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첫 줄에 주어진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평행선의 성질, 평행선의 성질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면 주어진 도형의 각의 크기를 구하거나 크기가 같은 각도는 서로 평행한 성분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중학교 수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도형인데, 이거 좀 미적분 선택이고 확률 통계 선택인데 도형해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률 통계에서도 그리고 미적분에서도 기하에서는 당연히 응용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이라고 하면은 뭘 하는 것인가 하면요, 모양과 크기를 정해서 거리 길이라든지 아니면 각의 크기라든지 넓이, 부피 등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줄 읽었죠? 뭘 공부한다고? 평행선의 성질이요. 그러면 평행선의 성질을 하기 위해서는 평행선이 뭔가 알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자, 평행선의 정의가 뭐죠? 평행선의 뜻이 뭡니까? 만나지 않는 직선이요? No. 공간에서는 평행하지 않더라도 서로 엇갈려 있으면, 꼬인 위치에 있으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행선이라고 하면 평면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평행이라고 하고, 직선을 M과 N이라고 했을 때에 평행이면 L, M은 평행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평행선의 정의가 뭐라고요?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라고 하고, 기호로 L 그리고 줄 두 개 긋고 M이라고 나타내고, 이때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하다, 평행선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선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 동의각, 억각,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죠. 동의각, 억각이라는 것은 뭔가? 자, 이렇게 평행선 L과 M을 그었을 때에, 평행선이 아니라도 관계 없습니다. 임의 직선 L과 M을 이와 같이 그었을 때에 이 직선과 만나는 N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직선에 의해서 L과 M으로 이루어진 도형 중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이 있죠. 그 전에 각의 정의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각이 뭐예요? 30도, 90도, 60도 이런 게 각 아닙니다. No, 그건 각의 크기입니다. 각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반직선의 시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반직선 하나를 각의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직선 하나를 이 각이라고 하는 도형의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각의 크기는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뭐요? 각은 뭐요? 평면에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도형이에요. 이 도형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의 시초선이라고 하는 한 반직선에서 각의 동경까지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L이라고 하는 직선과 M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직선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각이 8개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긴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죠. 이때 이 두 각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동위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놈의 각하고요. 이 각이요. 이렇게 주어진 이 각하고, 그리고 여기 주어진 이 각을 보세요. 이 두 각을 서로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엇갈린 엇각이라고 부릅니다. 동의각의 뜻을 알았습니까? 예. 억각의 뜻을 알았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동의가 억각은 평행선일 때 아니요. 일반적인 직선에서 평면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행선이라고 하면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천천히 하세요. 여기 L과 M이 평행이고 직선 N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더라. 평행선이면은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즉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내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와 이 억각의 크기 또한 같습니다. 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자, 평행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평행선의 정의는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평행선이라고 부르고, 이때 평행선과 만나는 직선 n을 하나 그었을 때에 이 n과 LM으로 이루어진 각이 8개나 있다. 그 중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 각은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그리고 엇갈려 있는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것이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요. 각의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은 각의 크기에 따라 예각, 직각, 둔각, 평각으로 분류합니다. 직각은 크기가 90도인 것을 뜻하고 예각은 9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다는 큰 걸 말하고 둔각은 180도보다 작으면서 90도보다는 큰 걸 말하죠. 평각은 뭔가 하면 평편한 180도가 되는 각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여각이라고 하면요. 더해서 직각이 되는 각을 서로 여각이라고 합니다. 즉 30도의 여각은 60도이고 45도의 여각은 45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각이라고 하면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을 말합니다. 즉 60도의 보각은 120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맞꼭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맞꼭지각은 뭔가 하면은 자, 이렇게 직선 두 개를 교차적으로 그었을 때에 각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에 꼭지점을 맞대고 이 두 각 사이 관계를 맞꼭지각이라고 부르고 맞꼭지각이라고 부르는데 맞꼭지각 크기 또한 서로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 평행선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죠. 자, 다시 확인하면요. 각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형은 모양과 크기를 따지는데 모양은 이렇게 된 것을 뜻하는데 이것의 크기, 각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니? 벌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각의 시초선에서 각의 통경까지 회전한 양이다. 이때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원 전체를 360등분하여 60도, 30도처럼 60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호의 길이로 표시해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각의 크기에 따라서 각을 분류를 하면은 예각, 직각, 둔각, 평각으로 분류를 한다. 그 다음은 여각과 보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각은 뭐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수학 1에서 상가함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여각, 보각, 평각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말짱꽝이죠. 여각이 뭐예요? 더해서 90도가 되는 두 각의 크기 사이를 여각이라고 합니다. 30도의 여각은 60도. 평각은 뭐예요? 180도인 것. 그러면 보각은 뭐예요? 더해서 180도가 되는 두 각 사이의 관계를 보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평행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위각의 크기가 같고 억각의 크기 또한 서로 같습니다. 이것이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밑에 주어져 있는 확인 1은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내용에서 개념에서 익힌 것은 평행선의 정의와 동위각, 억각을 이용한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페이지의 두 번째 내용,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뭐니? 그림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L과 M이 이렇게 서로 평행선이다. 그때 A라는 점이 L 위에 한 점이고 그 다음에 BC가 M 위에 한 점이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 길이 A 곱하기 높이 H로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BC를 고정시키고 A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A' 즉 평행선의 다른 점을 잡아주면 이 삼각형 넓이도 이 삼각형 넓이와 같습니다.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예, 그래요. 하지만 이런 기본 내용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거나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작도할 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수학 2에서 뭐 정적분의 활용으로 도형의 넓이 관한 이런 문제들이 있죠. 또는 기하 선택자들 공간이나 평면에서 어떤 도형의 넓이 등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넓이 공식이 있는 도형으로 변환시켜서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에서는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있는가? 두 직선 L과 M이 이와 같이 평행할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가 있는데 A-를 연결한 직선 L이 BC 밑변과 평행하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이것이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라고 수학자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너무 기초 그래요. 중학교 수학이잖아. 그 삼각형의 넓이를 비율을 어떻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서 삼각형을 두 토막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 높이는 같게 주어져 있고 밑변 길이가 AP라고 하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밑변 다르고 높이는 같기 때문에 A 대 P입니다. 또는 밑변이 같고 높이가 다르면 높이 비율로도 바로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문제 물어보면 바로 이거예요. 사각형을 이모일 하나 줍니다. 그 밑에 그림으로 주어져 있죠. 자, 이와 같은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다 합시다. 자, 이 사각형이 A, B, C, D라고 합시다. 자, 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하나 작도하시오라고 하면 바로 저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AC라고 하는 선이 있다. D점을 지나면서 AC라는 직선과 평행이 되는 직선을 하나 그으세요. 그러면 ACD라는 삼각형과 노랗게 만든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집니다. 왜? 밑변 길이가 AC로 공통이고 나 두 개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 삼각형이 하얀 삼각형 ACD와 같기 때문에 A, B, C, D라고 하는 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A, B, 그리고 꼭지점 E라고 이것입니다. 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도형을 이렇게 평평하게 펼치거나 넓이 같은 삼각형을 작도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요.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수능 잡는 중학수학은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원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 교재 중간 밑에 두 번째 사다리꼴이 하나 있네요. 그죠?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다리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A, B, C, D인데 사다리꼴의 정의는 뭐예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이면 돼요. 자, 이때 대각선 PD와 대각선 AC를 그었을 때에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설명하시오. 방금 우리 했잖아. 예, 이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나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게 되면은 바로 A, B, D라고 하는 삼각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에다 이 삼각형 세모로 표시한 삼각형 넓이를 더하면은 ACD라는 삼각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삼각형은 AD라고 하는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 BC가 AD하고 평행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넓이가 같아요. 그런데 같은 부분을 빼버리면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모양은 다르게 주어지더라도 넓이가 같은 도형이 됩니다. 그래. 혹시라도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고 뭔가 대각선이 걷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잘 안 구해지더라. 그런데 나 넓이는 알려져 있더라. 그럼 두 넓이가 같다.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를 이용한 간단한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평행선의 성질, 평행선을 이용해서 넓이가 같은 도형을 새로 작도하고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내용으로 교재 12쪽의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자, 삼각형이 뭐예요? 각이 3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뜻합니다. 각이 뭐였습니까?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요.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각 하나, 그 다음 또 이와 같이 생긴 각 하나, 또 이렇게 생긴 각 하나, 반직선 2개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이때 공통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대문자 A, B, C라고 표시하고 각의 크기를 A, B, 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의 길이는 A, B, C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때 삼각형에서 그 크기와 모양을 나타낼 때는요. 3개의 각의 크기 A, B, C와 그리고 3개의 편의 길이 A, B, C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적당하게 3가지가 알맞게 알려져 있다면 삼각형을 유일하게 단 하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으면 삼각형을 유일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3변의 길이 SSS가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드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유일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첫 번째는 3변의 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변의 길이 하나, 2개가 알려져 있고 3 낀 각이 알려져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변의 길이와 가운데 낀과 앵글이 알려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을 유일하게 작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한 변의 길이와 양쪽 끝에 각이 알려져 있으면 됩니다. 이 3가지가 변의 길이, 삼각형의 6요소,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 중에서 이렇게 알맞게 3개가 알려져 있으면 삼각형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고, 합동은 뭐예요? 합동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을 뜻합니다. 기호로는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죠. 합동 조건이 결정 조건과 똑같습니다. 즉, 첫 번째 합동 조건은 3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을 유일하게 하나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두 삼각형 합동이다. SSS 합동 조건.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낀 각이 같으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역시 유일하게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사이드, 앵글, 사이드. 그 다음 한 편의 길이와 그리고 양쪽 끝각이 알려져 있으면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유일하게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삼각형 합동 조건이다. 따라 삼각형 합동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합동 조건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아무 변의 길이가 다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삼각형의 그거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3변 길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길이가 A, 길이가 B, 길이가 C라고 하면요. 길이 A는 B에서 C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먼 거리가 되었죠. A, B, C 세 길이가 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변의 길이가 다른 2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기 위한 조건이네. 그래서 가장 긴 변이더라도 다른 2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만이 됩니다. 등호가 성립하면요, 일직선이 되어버리죠. 자, 여기에서 특별하게 과제를 하나 제시할게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마 1학년에서 배웠을 거예요. 실수 x가 있고 실수 y가 있습니다. 합의 절대값, x 절대값, y의 절대값. 반드시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같을 때도 있죠. 이것이 마치 길이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기 위한 조건과 부등식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각부등식을 증명하시오. 과제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이, 안 알려줄래요? 뭐 크다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뺀 것 또는 양수인 것이 명백하니까 제곱들 A, B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자, 부등식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또한 함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할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집합명제 단원의 절대 부등식을 보면 됩니다. 자, 뭐라고? 삼각부등식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기하를 선택한 친구는 이걸 벡터로 바꿔가지고 벡터로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1학년 내용에 집합과 명제 단원의 절대 부등식 단원을 참고해서 이 삼각부등식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호 성립할 조건 또한 함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의 합동조건 세 가지가 뭐예요? SSS, 그 다음에 SAS, 그 다음에 ASA 합동조건이 있었고 실수값, 양의 실수 세 값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제일 큰 값이 다른 두 값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은 삼각형 중에서 특별하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합동조건은 세 가지를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직각이라는 각이 하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두 개만 알아도 두 개만 일치하는지 확인해도 합동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보다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보통 H라고 합니다. 직각은 right angle R이라고 해요. 그때 다른 각 아무거나 하나 알려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경우 빗변 길이와 각이 하나 알려져 있으면은 빗변 길이가 서로 같고 다른 한 각이 같으면 합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이 알파로 일치하였다면 다른 한 각은 직각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각은 알파의 여각입니다. 90도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서 알파가 같다면 90도 마이너스 알파도 같습니다. 그리고 빗변 길이가 같다면 바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빗변 길이 사이드 하나 같고 양쪽의 각이 같기 때문에 ASA 합동 조건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의 경우 빗변 길이와 직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합동입니다. 이거 왜? 사실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수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보다 빠르고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요. 직각삼각형이다. 빗변 길이가 서로 같고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니? 나를 C라 그러고 A라 그러면요. 바로 B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제곱 이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두 빗변과 더 변의 길이 같다면요. 이것도 공통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뭐하고 같아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SSS 합동 조건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한 일주 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예요. 선생님, 삼각의 합동 조건을 했는데 왜 굳이 직각삼각의 합동 조건을 이렇게 따로 취급을 합니까? 결국 이 두 개의 합동 조건은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따로? 그거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 특별하게 첫째, 빗변이 같은가 확인하라. 그 다음은 이미 직각이라는 각은 하나 같죠. 다른 두 변의 길이와 다른 두 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같으면 각 하나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변의 길이 하나가 서로 같으면 두 직각삼각의 합동이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의 합동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니? 거기에 주어져 있죠. 각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각이등분선의 성질, 각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또는 각이등분선을 작도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 교재 중간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각이 있습니다.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였고, 반직선 하나를 각의 시초선, 반직선 하나를 각의 통경이라고 하였죠. 이 각이라고 하는 도형을 2등분, 두 개 똑같이 나누는 직선이 있다 보니 이렇게 그어버리면 돼요. 똑같이 양쪽으로 나뉘어졌어요. 자, 이것을 이 각의 2등분선이라고 하면은 각 2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각 2등분선 이미점 한 점 P를 잡으면은 P점에서 각각의 직선의 수선을 이와 같이 내려보겠습니다. 각 2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빗변 길이가 서로 같고 직각삼각형이고 라이트 앵글에서 R이라고 표시했어요. 빗변은 영어로 H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 어떻게 합동입니다. 그러므로 각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각이등분선의 임의점에서 직선 LM, 각의 시초선과 각의 통경에 내리건 이 수선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아, 뻔한 거 아닌가요? 예, 뻔합니다. 그리고 또 P점에서 이 수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은 이 두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고 빗변 길이가 공통입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아서 나는 각이등분선입니다.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버렸네. 그래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하면 각이등분선은 작도하는 방법, 각이등분선 안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 각이등분선의 점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 뭐 할 때 쓰이나요? 평면에서 두 직선의 방정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이르는 각을 2등분하는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거리가 같다.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구해서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오, 그래? 네, 각이등분선의 성질,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걸 설명할 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요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과제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수학이 재미있어요. 합동의 정의가 뭡니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예요. 크기도 같고 그리고 모양도 같은 두 도형 사이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도형과 합동이 되는 도형을 다른 곳에서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평행 이동시키면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도 되고 직선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도 되고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도 되고 Y코엑스라는 직선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도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을 찾아보세요. 자, 제가 뭘 주문했습니까? 예, 합동이 되도록 도형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합동 변환이라고 그럴까요? 합동이 되도록, 합동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예요. 도형의 위치는 다르지만은 서로 합동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평행 이동시켜도 도형의 크기와 모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는 다르지만 합동인 도형을 찾아내거나 합동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면 합동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 이것을 찾아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뭘까? 자, 뭘 하라고? 합동이 되도록 도형의 모양을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수학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그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어딘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째 내용으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모양 중에서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것은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뭐니?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지 않더라도 어느 두 변의 길이가 이등변 두 개의 길이가 같은 변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매우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질을 다 만족하면 이등변 삼각형인가? 예, 이등변 삼각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길이가 같은 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내리걷게 되면은 각이등분선을 내리걷게 되면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뭐? 꼭지점 A의 각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증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은 또 이등변 삼각형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직각삼각의 합동 조건에서 양쪽 두 삼각형이 그냥 삼각의 합동 조건에서 합동이에요. 그럼 하는 수 없이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예. 이등변 삼각의 성질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교재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각 B 이퀄 각 C이다. 어떻게 되었을 때 이 삼각형에서 AP 변의 길이와 AC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런 성질이 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이 있니? 이렇게 수선을 내리걷게 되면은 즉 AD와 BC가 수직이 되도록 해버리면은 즉 수선의 발이요. BD라고 하는 놈하고 DC가 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선을 내리거면 수선에 의해서 밑변은 수직으로 이등분 되어버린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돼요. 또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꼭지점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별거 아니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질 않아서 문제 푸는데 애를 먹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것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이 잊어버린 망각하고 있는 수학적인 상식을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뻔한 얘기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특별하게 과제를 하나 이렇게 과제를 내는 이유는요. 정신 차려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자,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점이 등 거리 간격으로 주어져 있다. 자, 이 9개의 점 중에서 적당히 점 3개를 잡으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모두 몇 개인가? 자, 과제를 다시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9개의 점이 등 거리 간격으로 주어져 있다. 이 중에 3점을 이와 같이 A, B, C처럼 잡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 9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니? 이등변 삼각형 개수를 구하시오. 예. 해보세요. 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이용하거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꼭지점 A가 있고요. 이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을 그리면요. 원 위에 서로 다른 지름의 양 끝점이 아닌 점을 잡게 되면 길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원을 이용하고 꼭지점 A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길이가 같은 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용해서
지름의 양 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을 BC 꼭지점으로 잡으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것을 힌트로 해서 9개의 점이 이렇게 등거리 간격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을 모두 몇 개나 만들 수 있는가 그 개수를 구하시오.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6번째 내용으로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각은 뭐, 그 다각형은 뭔지 알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뭐 이런 걸 말한다. 내각은 저 안쪽에 있는 저 각을 뜻합니다. 그 외각은 뭔데? 외각은요, 변을 연장하였을 때 이웃한 변과 그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이 각의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다각형에서 변을 연장하고 바로 이웃한 변과 이루어진 이 각을 이것의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내각은 그럼 안쪽에 있는 각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뭔가요? 삼각형의 경우는 세 내각의 합이 얼마? 예, 각 A와 P와 C의 합은 180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외각은 어떻게 하니? C각의 외각이요. 그리고 A각의 외각이요. B각의 외각. 한쪽 방향을 똑같이 합니다. 이것의 외각을요.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알파, 베타, 감마는 A, B, C의 보각입니다.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저 외각은 180도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베타라고 하는 외각은 180도 마이너스 B가 되었고요. 감마라고 하는 이 외각은 180도 마이너스 C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확인하였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세 외각의 합을 구하였더니 180도 세개 360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네. 자,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얼마? 180도요. 외각의 총합은 360도입니다. 그럼 외각은 어떻게? 안쪽에 있는 내각의 보각입니다. 더해서 180도인 각사의 관계를 보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요,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3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각형의 경우 그 내각의 합은 어떻게? 내각의 합은요, 오각형을 봤더니 삼각형 3개잖아. 사각형은 삼각형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하나가 180도이고 n-5k 이와 같이 돼요. n이 3일 때는 180도일 때 오케이 됐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잘 알아두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수열 문제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 수열 문제로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N각형의 외각의 총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외각의 합은. 자, 삼각형의 외각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였죠. 네 각의 보각의 합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외각의 총합은요, 뭐라고 밑에 막 주어져 있는데, 이거 항상 360도입니다. 왜 그럴까? 증명하시오. 예. N각형의 외각의 총 항상 이와 같이 된다. 증명하시오. 어떻게? 자, N개의 내각을 A1부터 시작해서 A2라고 해서 AN이라고 하세요. 그럼 각각의 외각은요, 알파1은 이것이 보각이죠. 180도 마이너스 A1. 알파2는 180도 마이너스 A2. 예. 이와 같은 식으로 놓고 외각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것의 총합은 이와 같다. 외각의 총합이 180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과제로 제가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몇각형이든 관계없이 삼각형이든 관계없이 내각의 합은 이렇게 달라지지만은 n개의 외각의 총합은 내각의 보각들이고 그 보각의 합을 구해서 확인해 보면은 항상 360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수식으로 증명, 과제로 제시할게요. 과제로 제시할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내가 안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여기에 특별 과제를 또 하나 더 제시할 거예요. 제 이 강의는요, 중학생이 수강하는 강의 아닙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과제는 수1이나 수2 또는 고1에서 이미 공부하였거나 수능에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과제로 다음 같은 걸 하나 제시합니다. 여기에 오각형이 있습니다. 오각형 A, B, C, D, E가 있습니다. 이때 5개의 내각 A와 B와 C, D, E 이 5개의 내각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등차 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랄게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럴까? 등차 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랄게요. 이루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예. 자, 일반적으로 제가 제시했어요. 그래. 오각형이다. 오각형에 5개의 내각의, 물론 볼록오각형이에요. 내각이 크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할 수 있나요? 등차 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요. 각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합은 어떻게 돼야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됩니다. 조금 거칠게 제가 오픈 형식으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7번째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공연히 이것을 확장해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쓸데없이 어렵게 고난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초 기본에 익숙합니다. 자, 이것은 저 위에 있는 글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의 뜻과 대각선의 성질, 대각선의 성질이에요. 대각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의 크기, 선분의 길이, 넓이 등을 구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특히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은 도형을 활용하는 다양한 문제에 이용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익히고자 하는 것은 사각형의 대각선을 이용해서 뭔가 사각형의 꼴과 모양, 여러 가지 사각형을 정의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요. 대각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2등분 하면 됩니다.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되면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직사각형은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2등분 되면 돼요. 자, 대각선으로 직사각형을 정의하시오라고 하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이요.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직사각형의 뜻은 이미 잘 알죠? 대각선에 어떤 성질이 있니?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2등분한다. 그 다음 정사각형은 어떤 성질? 마름모부터 볼까요?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 있니? 마름모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풀 모양 마름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2등분 됩니다. 수직으로 2등분 돼요. 자,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과 대각선, 그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뭐 대각선에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길이가 같고 수직으로 2등분 되면 정사각형입니다. 말원모는 길이는 다를 수 있고 그냥 수직으로 그냥 2등분 돼요. 여기 길이도 같아야 돼요. 아, 그래?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은 변의 길이가 같은 한 쌍의 대변은 평행이고 다른 변의 길이가 같은 걸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니? 자, 그래서 다음 같은 과제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선생님 직접 가르쳐 주시지 왜 과제로 자꾸. 아니, 직접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 꼬박꼬박 졸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직접 해봐야 내가 손으로 써보고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의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제로 제시한 것이요, 작년에 9월 평가원 시험에 적중된 사례가 있어요. 이제 수능에서도 적중되기 때문에 하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에 대한 성질입니다. 이때 변의 길이가 A, A고 B, B라고 합시다. 대각선 하나의 길이가 X이고요. 또 다른 대각선 하나의 길이가 Y입니다. 자,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 길이의 제곱의 합은 둘레 네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요, 대각선의 길이 제곱의 차이를 구하면은 4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증명하시오. 자, 이 강의는 중학생을 위한 강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변의 길이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제곱이 있고 각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수 1에서 배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의 제곱의 합은 내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대각선 길이의 제곱의 차는 이와 같이 두 변 길이에다가 두 변이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에다 곱하기 4이다. 이것을 증명하시오.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요,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크기, 벡터의 덧셈을 이용해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하 선택자는 벡터를 이용해서도 설명하시오. 뭔가 내적하고 비슷하잖아요. 날 A 벡터, B 벡터, X 벡터, Y 벡터로 놓고 벡터를 이용해서도 설명하십시오. 자, 과제 두 번째.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도형의 크기와 모양만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도형의 위치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좌표를 이용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하나 설정하자. 내가 Y좌표축이고 X좌표축이다. 말음모가 있다. 자, 이 말음모의 대각선 하나는 X축이고 하나는 Y축이다. 자, 말음모로 가겠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A0, 마이너스 A0, 꼭지점의 좌표가 0B, 마이너스 P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음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말음모도 도형이잖아. 이 도형 위에 이미지점 P점을 X, Y라고 하였을 때에 그냥 가르쳐 줄게요. X절편, Y절편이 AB가 되는 직선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1, 4분면에 있는 저 변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2, 4분면도 다르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설명하시오라고 할게요. 즉, 말음모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됨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뭐라고 과제를 지난 강의에서 했더니 잘 해결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자, 대각선과 관련된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만큼 대각선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제를 넌저시 제시한 것이 평가원 수능 문제에 적중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은 자, y equal x. 네, 역시 좌표 평면을 만들었어요. 원점 5이고 x 좌표 축에 y equal minus x. 이 두 개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이 꼭지점의 좌표가 AA이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는 A-A이고 이 꼭지점의 좌표는 A-A, 예, 마이너스 AA이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입니다. 이 정사각형 위에 이미지점 하나를 XY라고 했을 때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음을 설명하라. X 플러스 Y의 절대값,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 빈 칸 만들게. 여기를 채워놓고 이와 같은 꼬림을 설명하시오. 자, 다시 오겠습니다. 강의 듣기를 잘했나요?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지금 이 일곱 번째 개념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의 성질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서로 이등분해.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 이등분해. 마름모의 대각선은 수직으로 이등분해.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수직으로 이등분해.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은 그냥 길이가 같으면 돼.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길이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하시오. 이거 소중하게 자주 쓰입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심이,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노랗게 마름모와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마름모의 방정식이 이와 같음을 설명하시오. 왜? 그 이미지는 P점XY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사각형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놓고 설명하시오. 예. 만만치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해주면 될 텐데 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숙제를 내나요? 숙제를 해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8번째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사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잘 알고 있죠? 네,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각선의 성질로서 제일 까다로운 조건이 뭐였어요?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수직으로 이등분했어요. 그 중에서 대각선이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고만 하면 마름모가 되고 그냥 길이만 같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그냥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된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고요. 대각선 길이가 어떻게 된다면 그 사다리꼴이 있고 이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름모는 정사각형은 마름모, 이들 사이 상호 관계. 이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제가 넌저시 과제로 던지는 것이 수능 시험에 적중된다고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의 꼴과 모양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그냥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A, B, C, D라는 사각형이 있어요. 이거 지난번 강의에서는 과제로 제시했더니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D의 중점, 그리고 AB의 중점, 그리고 이것의 BC의 중점,
그러나 이놈의 중점,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 좀 그림 좀 이상해졌나요?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라. 자, 나를 P, Q, R, S라고 할게요. 임의 사각형 ABCD에 대하여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 PQRS가 평행사변형이다. 설명하시오.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니? 이 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저 나중에 저 뒤쪽에서 배웁니다. 20번째 개념에서 배우지만은 미리 땡겨서 사용하면은 PS라고 하는 것은 BD라고 하는 변과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에서도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나는 나와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이기 때문에 나는 평행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AC 대각선과 평행하고 AC 대각선의 길이의 딱 절반입니다. 그래. 설명되었습니까? 자, 중점, 사각형의 편에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편에 중점을 연결한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어디선가 이것도 소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중점 연결한 사각형, 말은 뭐 직사각형의 직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그리고 각각 중점 연결한 사각형. 여기 내용은요, 사각형 중점을 사각형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요, 차분하게 여러분이 그대로 그림 옮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는 내용 확인하고 점검하니까는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재미있어야 돼요. 자, 과제는 잘 표기해뒀다가, 이건 과제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여줬어요. 잘 표기해줬다가 노트에다 깨끗이 쓴 다음에 폰으로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은 9번째 내용으로 평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이것도 뭐 잘 알고 있죠. 자, 다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각형으로 조각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완전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강조할 거예요. 엊그제도 한 친구가 물었어요. 지수로가 함수 그래프와 관련돼서 뭔가 삼각형의 넓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못 풀게 됐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되물었어요. 너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니? 두 변끼리 그 길이에다가 낀가에 사인 곱해서 2분. 아니야,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뭐니? 밑변 길이와 높이입니다. 삼각형 넓이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 밑변 길이와 높이예요. 따라서 넓이 S 이퀄 2분의 1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H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 기본입니다. 평면 도형 중에서 둘레는 먼저 알아서 구하면 되고요. 이것이 가장 기초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공식들이 만들어지고 파생되는 거예요. 자, 나를 P라고 하자.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하자. 그리고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 삼각 P에 의해서 H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P, 사인 세타이므로 그래서 2분의 AB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은 뭐? 밑변과 높이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각형의 경우는 기본적인 공식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토막내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하게 거기에 주어진 것 중에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유도할 때 또한 쓰입니다. 자, 내가 서로 평행이다. 이것의 높이가 H이고 밑변 길이가 A하고 B이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S 이퀄 2분의 1 A 플러스 B 곱하기 H이다.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에 의하면 다음 같은 것이 있죠. n항까지 합은 2분의 1 첫 번째 항 플러스 n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이다. 구조가 똑같아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 왜 그럴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될까? 증명하시오. 이거는 필수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증명은요, 동생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동생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증명하는 방법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유도할 때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유도할 때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과제로 제가 제시할게요. 자, 과제가 뭐? 사다리꼴이 있다. 밑변 길이가 A, B이고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의 넓이는 S 이꼴 2분의 1 A 플러스 B 곱하기 H이다. 왜 그렇지?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오. 예. 자, 그 다음은 다각형의 넓이 중에서 또 특별한 거, 이것도 제가 과제로 제시했어요. 근데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재수하면서 다시 그때 그거 할 걸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하세요. 자, 또 아주 소중한 과제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과제예요. 네, 이 과제 별표 2개 붙일, 아니 3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술을 얇게 지었죠. 중요한 시험에 적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각형 A, B, C, D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대각선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X이고 또 다른 한쪽 대각선의 길이가 Y이고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이다. 증명하시오. 네, 이것은 제 지피지기 강의에서도 삼각함수 단원에서 삼각함수의 활용을 배운 다음에 증명하시오라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안 주면 막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BD라고 하는 대각선과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으세요. 꼭지점 AC 지나고 AC라고 하는 대각선과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예. 과제를 제가 다 제시했습니다. 예. 자, 다각형의 가장 기본은 삼각형이다.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이다. 그 다음 사다리꼴의 넓이다. 이것도 증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2개로 토막 내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인 거예요. 제가 증명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그 방법 하나로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등차 수열에 대해서 수열 단원을 원활히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 공식 또한 증명, 근데 왜 이런 게 왜 없죠? 이건 고등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중학수학이잖아. 그러니까 중학수학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수학의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이것은 수일 삼각함수 활용에서도 익히죠.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원리가 뭐니?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L 이퀄 반지름의 R이는 원둘레가 있습니다. 2파이 R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했을 때는 360도일 때입니다. 중심각이 X이면 360분의 X라고 하면 돼요. 제가 호도법을 안 했네. 일단 중학생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넓이 S는요. 역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 넓이가 파이 R 제곱입니다. 360도 전체일 때 이와 같이 되었는데 X라는 각으로 줄어들어 있다면 X라는 각이라면 그만큼 차지하는 비율을 하면 되니까는 부채꼴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기본은 이거예요. 이 중학교 내용을 기본적으로 익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상가함수 활용을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비례한다, 비례식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자, 이것도요. 이건 뭐 의무과제는 아닙니다. 수1의 삼각함수 단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우, 야, 그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야, 이 공부할 내용이 많으네. 예, 조금만 참으세요. 자, 뭐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 마지막 10번째 내용.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입체도형이라고 하면요, 어떤 뭐 기둥 모양도 있고 뿔 모양도 있고 구 모양도 있죠. 그 중에 특별하게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기둥 똑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개도 그래서 펼치면 되고요. 부피는 밑넓이에다 높이 곱하면 됩니다. 뿔 모양의 경우, 예, 이거 특별하죠. 원뿔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이것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전개도, 그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펼쳐서 전개도를 이용합니다. 전개도. 펼친 그림. 이놈의 전개도를 그리면은 옆에 건 잘라서 쭉 펼치면은 이런 식의 부채꼴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이 이렇게 붙어 있죠. 전개도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와 이 밑면인 원 넓이를 이용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피는요, 겉넓이를 이와 같이 하면 되고, 이것의 부피는 이미 잘 알고 있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서 3분의 1 하면 됩니다. 왜 3분의 1을 하면 될까? 지금 원뿔 하나 제시를 했어요. 왜 3분의 1 하면 될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꽃갈 모양의 물을 3번 담아서 원 기둥을 채워 넣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것은요, 미적분 선택자들에게만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미적분 선택이 아닌 학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적분의 활용으로 부피를 정적분으로 미적분 선택자만 증명하시오. 예, 교과서에 있습니다. 예. 자, 원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뿔의 겉넓이와 부피도 같은 요령을 하면 되겠죠. 밑면에다가 펼친 전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요, 이 과정의 경우 이 건대나 이게 거의 경희대 논술 대비하는 친구들은 잘 해야 됩니다. 연대도 잘 대비해야 돼요. 이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은 구의 겉넓이와 부피입니다. 구라고 하면 뭐예요? 공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구의 경우 그 겉넓이 S는 4파이 R 제곱인데 이것은 고등학생의 지식으로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반지름이 R일 때요. 이것 역시 미적분 선택자들은요, 증명하시오. 정적분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미적분 선택자 아닌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공식만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구의 겉넓이는요, 고등학생이 증명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아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간단하게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뭘 하였니? 10번째 개념으로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것이 뿔 모양 도형의 부피, 특히 원뿔의 겉넓이와 원뿔의 부피였다. 어떻게 하라고? 전개도를 그려서 하라. 구의 경우는 기본적인 공식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라. 그 다음에 또 뭐 평면 도형의 둘레 길이와 넓이인데 특히 뭐 삼각형의 넓이와 뭘 강조했죠? 사다리꼴의 넓이. 그 다음은 또 부채꼴의 경우 그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과의 그게 비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또 8번째 내용은 여러 가지 사각형사의 관계, 직사각형이면서 동시에 말은 모인 것은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말음모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대각선을 이용한 정의예요. 대각선을 이용해서 대각선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고 말음모이고 직사각형이고 등변사다리고 그리고 정사각형, 대각선의 성질. 그 다음은요, 다각형의 내각의 합, 삼각형으로 토막내면 돼요. 삼각형의 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3. 그런데 외곽은 어떻게 되었어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관계없이 내각의 보각이 외곽이었고 그 n개의 보각의 합을 구하니까는 언제나 360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꼭지점에서 각이등분선을 내리고 하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성질이 있었고 뭔가 과제로 낸 것 있었죠? 점 9개를 주고 이등변 삼각형 몇 개냐? 그 개수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삼각형 합동조건 SSS 직각삼각형 삼각형 합동 이걸로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 합동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였고 삼각 부등식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은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 밑변과 평행한 위치에 있는 것은 이거요. 제가 중요한 말 하나 놓쳐버린 것 같다. 수 2에 3차 함수 등을 적분등을 하고 접선 관련해서 뭐 넓이 최대인 것 최소인 구할 때 쓰입니다.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 수 2에 접선과 관련해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에서 뭐 삼각형 넓이 등을 물어볼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시할 뻔했네. 그 다음에 평행선의 성질, 통이각, 억각 서로 같으면 됩니다. 통이각 길이 같고 억각 길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아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와 그리고 이 도형의 기초와 관련되는 수능 유형의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